여러분 주위에 가족 3명 중에 1명은 암이고 4명 중에 1명은 당뇨고 정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몸에 좋았다면 더 안 아파야죠. 운동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다들 안 아파야죠. 근데 아픈 사람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네,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또 어김없이 새해는 왔습니다. 특히나 24년 연말과 25년 연초는 이 알고리즘이 바뀌셔가지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나는 건강 구독자, 특히 제철 건강 좋아하는데 갑자기 정치, 사회, 문화 쪽으로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거는 바로 건강입니다. 왜냐? 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3가지만 먼저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됐으니까 뭐 살을 10kg 빼야지. 아니면 뭐 승진을 위해서 토익 점수 700, 800 받아야지. 아니면 독서를 1000권 해야지.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우선 저는 첫 번째, 수치에서 좀 벗어나셔라. 수치에서. 그러려면 당연히 건강검진을 최대한 안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먹는 거 너무 집착한다. 강박이 생길 정도로 집착하지 마셔라. 이 먹는 거. 마지막 3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올해도 살아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거. 이 3가지만 지속 가능하게 한다면요. 방법론적인 거는요. 유행에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수치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두 번째 뭐 먹는 거, 뭘 먹어야 되는지 너무 정보가 많아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든지 간에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3가지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정말 열풍이에요. 제가 뭐 맨발 걷기 하셔라 이렇게 강조도 드립니다만 저는 지금은요, 제발 맨발 걷기 집착하지 마라.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운동부터 해서 계획 세워서 헬스클럽 끊고 다 좋습니다만 작심삼일이 가장 돈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분 먹는 거에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 내가 현재 먹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셔야지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먹고 술 먹고 뭐 탄산음료 먹으려고 운동을 하면요 올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운동 계획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안 먹고 실은요 너무 많이 먹어요. 지금 덜 먹는 건 없습니다. 근데 덜 먹는 건 아마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채소 과일식은 여러분이 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먹는 거 그게 60%, 그 다음 수면이 30%, 운동은 10%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만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거 식상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올해 목표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면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채소과일식 전파를 드리면서 상추, 이 신물질이 락토카르륨이다. 그게 불면에 정말 좋다. 이거 했더니요, 여지없이 나왔어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가공식품을 해서 락티움이라는 뭐 소재를 가지고 불면을 개선한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불면 개선될 것 같으면요, 양 10,000마리 안 세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면에도 너무 강박이 심해요. 하루 8시간, 7시간에서 6시간 말 그대로 소변을 3번, 4번 이상 보면은 뭐가 방광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강 정보들로 인해서 실제로 저도 육아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 건강 정보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진작 멸종했다. 왜? 예전에는 10남매, 13남매 키웠잖아요. 90분 잘 새도 없어요.
렘 수면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 45분, 4단계 수면 들어가서 45분, 그래서 90분은 꿀잠을 자야 된다. 그렇게 못 잔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정말 짧게 자면서도 잘 살아왔다. 그래서 저 역시 한때는 수면 베개부터 해서 수면 양말 뭐 이런 거에 다 했지만 결국에는 저녁에 야식 안 먹고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정 허기가 진다? 스트레스 받죠. 그럴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 과일. 바나나 좀 제발 드십시오. 지금도 바나나 가지고 무슨 운동선수들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갔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탁구 선수, 탁구 여정 신유빈 선수가 그 파리 올림픽 때 중간중간 바나나 먹으니까 사람들이 오, 공복에 바나나 먹어도 되네 이랬더니 저렇게 저 정도 운동하는 사람, 활동량만 있으신 분들만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불면이 심하다 하시면 지금은 기사도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우유 따뜻하게 데펴 드시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되려 위산을 자극해서 예전에는 우유 따뜻하게 데펴 먹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반박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되려 속을 쓰리게 하고 왜 우유가 몸에 들어오면 산성화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자기 위해서 먼저 뭐다? 그 전에 뭘 먹었니가 중요하고 정말 허기가 져서 나는 못 잔다 그럴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 과일, 바나나 얼마든지 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면요.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인데 그 멜라토닌을 잘 나오게 촉진시켜주는 트리토판이라는 호르몬 물질들이 기전작용을 해서 좋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우리 인류는 잠이 오든 안 오든 공복에 항상 바나나를 먹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은 값싸게 어디든 마트만 가면 먹습니까? 편의점만 가도. 그래서 새해에는 내 소중한 돈을 불면을 위해서 어디다 쓸 거냐. 채소과일 먼저 거기부터 실천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을 결심할 때 운동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에 8,000보, 10,000보. 그래서 제가 수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치형이든 발이 평발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발 모양이든요. 운동을 본인한테 과하게 하니까 아픈 거예요. 실은 맨발 걷기만 해도 제가 충분합니다 했더니 맨발 걷기도 10,000보를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니까 아프다는 거죠. 실제 최근에 24년도에 나온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조금 한 사람하고 아예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주 3회 이상 한 번에 뭐 정말로 스쿼트 여러 회 하고 강하게 소위 말하는 하드코어로 운동을 죽어라고 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역시 여러분들이 근육 만드는 그러면 뭐 생각나요? 당연히 단백질 생각나죠. 그럼 뭐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 돼요. 이렇게 다 갑니다. 저는 최근에 SNS에서 참 기가 막힌 공익 광고와 같은 그 영상을 봤는데 본인들이 실제로 불필요한데 사는 것들을 그 영상화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 트레드밀을 뛰는데 뒤에 운동화가 막 20켤레씩 달고 뛰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 가는데 이 봉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끼고 가고 모자를 쓰는데 한 수십 개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운동 마케팅이 분명히 작용한다. 이거는 자본주의 상업주의의 원리예요. 마케팅의 논리로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절대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소비를 할 때는 하셔도 돼요. 그게 스트레스를 풀린다면. 그런데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는 운동이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과학에서 데이터 논문들이 그쪽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자꾸 강조되는 거지 실제로는요. 종교적으로만 봐도 스님들,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좀 몸짱 있으신 분들 간혹 계신데 종교인들, 수행자들이 누가 헬스장 가고 누가 그렇게 바디빌더를 취미로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요가 하시는 분들 명상에만 집중해도 뇌파는 모든 게 작용이 되고 호르몬들이 다 바뀐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명상하고 생각만 하면 돗자리 하나만 있어도 요가 매트 하나만 있어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운동에 집착하지 말고 자꾸 운동에 집착하게 되니까 먹는 거를 더 가공식품 위주로, 초초초 가공식품 위주로, 간단한 거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신년에는 건강을 찾고 싶어서 운동 계획 이전에는 항상 저는 먼저 달리기, 요새는 달리기 마라톤 이런 24km 하프 마라톤 완주하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슬로우 조깅, 슬로우 러닝 이런 게 또 유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에 쓰는 에너지 이전에 저는 먼저 먹는 것부터 채소 과일식을 내가 비중을 어디까지 하고 식단을 짤 건지 그거 먼저 목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 자산을 쌓기 위해서 매일 하면 좋은 식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건강 자산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저희 아내가 오늘도 촬영 간다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CCA 주스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절대 처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야지. 착각하지 마. 오빠 처음 본 사람이 더 많아. 맞아요. CCA 주스를 제가 알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제철 건강 채널부터 해서 몇 년간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까주스. 왜? 채소 과일 챙겨 먹기 어렵다고 하도 이 광고와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편하게 한 번에 드세요. 이거는 혈당 올려서 안 되고 저거는 뭐 갑상선 호르몬 교란시켜서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당근, 사과, 양배추 이 셋 중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시작은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이 좋은 거를 한 번에 편하게 먹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발 채소 과일 원물로만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라. 왜 해보지도 않고 누가 남들이 말하는 혈당 올린다, 지방간 갖고 온다, 너무나 흡수율이 빨라서 되려 이건 몸에 안 좋다 라는 건강정보에 휘둘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 시작은 이것은 2교대 하시는 분이나 3교대 하시는 분이나 똑같아요. 하루 시작할 때 채소 과일로 시작을 해보셔라.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할 때는 CCA 주스 검색만 해보셔도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만들어 먹기 시간이 없는데 그쵸, 그거 정성 못 쏟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정말로 잘 착즙해서 나온 제품들을 팔기도 해요. 그럼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그 결정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루 시작은 반드시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 과일 착즙 주스가 어디에 좋은가요? 네, 채소 과일에서 모든 현재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들, 활성화 성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파이토케미컬, 이거 건강기능식품 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채소라 식물이 본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리활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포유류부터 해서 초식이든 육식이든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효소, 효모 아니면 호르몬 이런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들을 공급을 해준다. 이게 바로 채소 과일에서 오는 겁니다.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뭐 너무 많아요. 심지어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 계열에서 나오는 클로로겐산 이런 걸 얘기를 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채소 과일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시면 좋은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번 가공하고 대량 유통화시키는 데는 기업들이 편한 건 다시 이거를 한 번 더 추출해서 화학물질로 만든 거. 근데 이거를 그대로 추출하는 현재 기술력은 안 돼요. 제약회사 기술력이. 그래서 비타민 D도 여러분이 햇볕만 쐬도 생겨난 이 비타민 D도 양털로 만든다는 거를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비싼 거든 뭐든 그 원자재는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마케팅을 모델을 누구 썼냐 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실상 그 원가를 따져보면 와 이게 석유 화학 물질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고 나면 그걸 드시는데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연에서 온 거 그대로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이 흡수하고 활용하고 배출하는데 가장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든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 보건복지부,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채소 과일식을 생활하세요. 근데 그것도 수치를 줬어요. 왜? 뭐든 줘야 되니까. 400에서 500g 먹어라. 근데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장 편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갈아서 먹든 아니면 착즙해서 먹든. 왜? 여러분이 하루에 200에서 300ml 한 잔으로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충분한 돈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가 언제인가요? 하루 중 가장 좋은 식사는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삼시세끼를 언제부터 딱 맞춰놔가지고 어쩔 수 없죠. 어린이집부터 해서 유치부, 초중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 정해진 시간에 실은 먹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직이 생기고 사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정해진 점심시간이 있는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내 몸이 맞춰진 건데, 실은 내가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만 해도 아직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공부하는 수험생들에는 포도당을 뇌에 공급해야 되니까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수능날 되면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가볍게 도시락을 싸주세요. 아침은 너무 과하지 않게, 특히 점심은 고기류는 피해 주시고 신선한 채소 과일 위주로, 중간중간에 배고프면 견과류나 바나나를 먹게 해주세요. 그래야 뇌가 잘 돌아갑니다.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몸도 수험생 몸만큼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벗어나셔야 되고, 직장인들은요, 요새 MZ세대들 누가 아침 먹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침을 모닝커피로 시작을 하시니까 자기 전에도 커피 드시다 주무시면서 나는 불면이 와서 잠이 안 와, 이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삼시세끼 하루 3번을 챙겨 먹는 거에서 벗어나시고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16대 8, 20대 4 이렇게 가니까 그 시간을 또 막 딱 정해야지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시고, 간헐적 단식은 물만 먹어도 깨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드신다면 가공식품, 밀가루로 만든 대표적인 설탕이 들어간, 액상과당이 들어간 이러한 피자, 빵, 라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먹은 거는요, 단식이랑 효과가 똑같아요, 여러분. 왜? 채소 과일은 내가 적정량을 먹으면 더 이상 못 먹게 돼 있어요. 못 먹게 돼 있어. 근데 매운 마라탕 먹고 나니까 달달한 딸기나 포도나 이런 걸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항상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식사하고 나서 믹스커피와 케이크를 먹을 바에야 원래 드시던 대로 사과랑 귤이랑 과일을 그냥 디저트로 드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식사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하루에 3끼를 먹을 거냐 5끼를 먹을 거냐 언제 어떻게 먹을지는 내 몸에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채소 과일 중심의 식단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저는 되게 다혈질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참 부끄럽습니다. 20대 때 은행 다닐 때 생각하면 이불킥을 막 갑자기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고개 같아 성질을 부렸나, 소위 말하는 그 JS 진상 고객들을 왜 나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나, 직업정신이 정말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육류를 정말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요, 여러분, 지금은 커피도 먹으면 2년 수명이 늘어난다, 1.8년 늘어난다, 이런 건요, 다 관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코호트 연구라 그래서 대규모로 했든 안 했든 커피는 일단요,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스팅 하는 거가 다 다르고, 이게 또 얼마나 됐는지 시간 차이를 어떻게 다 그걸 일괄로 통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관찰 연구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 관찰 연구 중에 육류를 많이 하면 좀 포악하고 공격적인데, 이게 채소 과일식으로 바뀌면 상당히 이게 온순해진다. 특히 우리 ADHD 지금 얼마나 웬만하면 다 진단받아요. 저도 지금 그 검사하면 저도 성인 ADHD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육류 소비를 좀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과일식을 완전히 한번 한 몇 달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해보고 그 생활을 한 10년 정도 돌이켜보니까 사람이 여유가 좀 생겨요. 돈이 많아서 여유가 생긴 게 아니고, 전 여전히 아직도 대출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대출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웃고 살거든요. 왜? 안 죽고 사니까. 그러면 채소 과일씩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몸에 불필요한 신진대사의 그런 그 에너지나 효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아주 자극합니다. 가공식품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거는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물질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분 함량표에 봤을 때 영어로 어렵게 써져 있는 것들,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경고드리고 있는 게 아스팜탐에 발암물질 돼 있다. 스테비아도 마찬가지다. 200~300배 설탕보다 중독성이 강한데 이건 당연히 우리 몸을 신경을 교란시키는 건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경을 계속 자극시키는 이런 초초초 가공식품만 제한을 하고 채소과일식으로 해주면 당연히 몸에 쌓인 독소 배출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더 나아가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거에 관한 연구 논문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접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과 집착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경우는 신경정신과 가서 약물을 처방받으셔야죠. 당연합니다. 내 몸을 자해를 한다든지 주위에 피해를 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약물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그때만 약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디 아프면은 진통제 먹고, 조금만 열오르면 해열제 먹고, 조금만 다치면 항생제 처방받아서, 특히 아이들 비염 아토피에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많이 써요.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듣는 겁니다, 약이. 그래서 이러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을 전 드셔라는 거지, 아예 약 드시지 말라는 거, 채소과일식만 드시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다만 약물과 병행했을 때, 복용했을 때 커피랑 우유랑 이러한 것들은 약하고 먹지 말라는 건 지금 상식인데도 커피랑 약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유랑 드신 분이 지금도 많고. 그래서 채소과일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정화시켜줘서 결국에는 내 몸이 신경이 안정됐을 때 마음의 안정이 돼서 그때 잠도 잘 자고 맨발 걷기를 해도 화도 안 나고 하는 거지, 이 먹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어떠한 약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그리고 약물 복용을 해도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게 지난 30년간 암을 연구하고 각종 성인 질환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다. 왜? 여러분도 아프실 수 있고, 여러분 주위의 가족 3명 중에 1명은 암이고, 4명 중에 1명은 당뇨고, 5명 중에 뭐 1명은 당뇨 전 단계고, 그렇잖아요. 정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몸에 좋았다면 더 안 아파야죠. 운동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다들 안 아파야죠. 근데 아픈 사람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근본적인 걸 놓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을 쌓아가는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한 가지 팁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방법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유행에 따라가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CCA 주스나 채소과일식 전파를 위해서 홈쇼핑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어려워요. 이런 채소과일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특히나 먹는 방법에 있어서 갈아먹는 거나 착즙까지도 이런 건강 정보를 혼란스럽지 않고 주는 채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채소과일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못 먹게 만드는 건강 정보가 많아요. 듣다 보면은 99.9%는 그러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행을 선도하는 게 언론 미디어예요. 유튜브도 그렇지만 유튜브를 바탕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유행이 되면 홈쇼핑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계속 이거는 상품이, 아이템이 바뀌어요. 그래서 유산균이 지금 제가 이런 몇 년째 지켜보면 유산균이 다시 거의 장악을 하고, 그 다음 글루타치온, 거기에 다시 오메가3부터 해서 여러 가지 듣도 못한 거에 의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다못해 계란 껍질까지 이제 난각막이라 그래서 정말 이거 쇼킹하잖아요. 누가 계란 껍질 사이에 있는 그 보호막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솔깃해지잖아요. 그죠? 이건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그렇게 끄달려 가면요, 몸은 다시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팁은 제발 최소 2주에서 100일은 채소과일식으로 하루 시작을 해보시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비건이 되시라는 게 아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다 라는 뜻에서 7대3의 법칙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생활하는 환경에서 7을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로 바꾸고 3만 동물성 식품,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러한 것들로 비율만 바꿔도 우리 몸은 바뀐다. 그래서 하루 시작만 CCA로 시작해봐라. 아니면 뭐 샐러리 주스도 좋고 본인에게 맞는 채소 과일을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셔라 라는 메시지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항상 유지를 하면서 몸에 좋다는 것도 나오는 것도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드셔도 돼요. 근데 매일 그걸 드시면서 채소 과일은 안 하시니까 계속 먹는 약가지수나 건강기능식품만 늘어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경계 수치 나오고 오늘 갑자기 가면 콜레스테롤 갑자기 수치 나오고 그럼 또 약 처방 받고 그러니까 악순환이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더 먹기 전에 줄인 상태에서 기본으로 먹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지 방법론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못 당해냅니다. 마케팅은 절대 못 당해내요. 저도 제 핸드폰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데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버너가 필요한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쳤게 했죠. 무의식적으로. 버너 하나에 얼마시하고 캠핑용품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마음이 결국에는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바로 호르몬 교란을 시키는 가공식품에 든 화학 첨가제들이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약물의 가장 큰 부작용 중 대두되는 게 불안, 우울, 말 그대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약물 복약 지도서나 설명을 보면요. 우울을 갖고 온다라는 게 이미 기전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셔야지 이거를 유산균을 먹었으니까 3개월 먹었으니까 아니면 뭘 먹었으니까 효과가 있겠지 이런 생각들은 조금은 2주만이라도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건강 결심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을 선정해서 책과 CCA 주스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